오늘은 보시면 온라인 시대의 상황, 온라인 전도의 방법, 온라인 전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보지 않는 길이고, 그렇지만 가야 하는 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측면과 희망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순양들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세현 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네, 이미지가 어떨까요? 부정적, 네,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투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빅데이터로 봤는데요. 한국교회 4대 이슈가 있습니다. 신천지, 코로나, 정광훈, 목회자, 범죄. 네. 정말 이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고요. 보시면 한국의 3대 종교가 무엇이죠? 네. 불교, 천주교, 네. 우리 기독교인데요. 어느 또 이제 그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불교는 어떻죠? 온화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절제하는 이미지다. 그리고 천주교도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기꾼 같다. 라는 이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속에서 이런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기독교를 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뭐 절제하고 의지가 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천주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왜 이렇게 막 사기꾼 같고 부패하고 배려하고 윤리적이지 않은지 이런 이미지 속에서 있다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1월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32%였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또 똑같이 기독교 신뢰를 조사를 했는데요. 21%, 약 11%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냐라고 그런 비율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44%가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11%가 11%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장되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조사했을 때 기독교인 70%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몇 프로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네, 약 9%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고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가 고민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사라지고 온라인 예배가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저는 그 온라인 예배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항상 교회를 갔었는데 가지 못하고 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장이 아니지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막 잠옷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눈곱을 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진짜 증가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에 공감이 되시겠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가요, 이제 가족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 조사했더니요, 85%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69%가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이고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 세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명확해졌습니다. 저희 C랩에서 이제 캠퍼스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캠퍼스 사역 1년 동안 진행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은 타겟이 명확해졌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열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CCC에 유입함으로써 타겟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경제적인 것들이었지만 또 가장 높은 것이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이 줄어서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1학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친구를 사귄 학생들이 32%였고 68%가 친구를 사귀지 못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관계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년 1학년들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족함들을 느끼고 있고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관계를 맺어간다면 사회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91%가 고민거리를 갖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 우울감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그리고 20대, 30대 우리 청장년층들이 우울이 증가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이 표에서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있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블루 시대 속에서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우리 CCC의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타겟이 명확해졌고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C랩에서 연구를 했고요. 여러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 이 세대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가 사역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C랩에서 가장 포인트를 잡은 게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속도보다 방향성을 추구했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속도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해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발표하는데요. 이 시대를 롤러코스터로 비유했어요. 롤러코스터가 어떠나요? 네,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롤러코스터인데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고나 만들기라든지 아무노래 챌린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행이 빠르게 하다가 빠르게 식혀져 버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속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CCC는 어떻게 보면 타겟이 명확하죠. 새 친구나 그리고 크리스찬.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CCC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 시즌들에 맞춰서 사역 사례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롤러코스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트렌드를 조사하면서 이 트렌드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렌드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 학생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재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재미를 추구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일상을 생각해 볼게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과 생활을 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반복적이에요. 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탈출구가 필요한 겁니다. 탈출구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재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사역적으로 접근하려면 재밌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 재미를 추구할 수 있을지 한번 사례들을 봐볼게요. 저희 팀에서 이제 기도학교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학교 영상이면 기도 영상 하면 어떠나요? 되게 여러분들 인식 속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모으고 막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기도학교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병맛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거 힘들죠. 예.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의구심이 들죠. 맞아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어떡하죠, 선생님? 그렇다면 이 처방으로 기도는 역시 GCC 기도합니다. 네. 이 기도학교 영상을 만들고요. 우리 C맨들도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는 세대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 기도학교 영상보다 이 영상을 보고 기도학교에 2배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고, 그래서 기도학교 그 간사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CCC가 또 여름수련회마다 강의를 만들잖아요. 강의를 만들 때 우리 간사님들이 강의 내용보다 강의 그 주제를 정하는데 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어그로를 해가지고 제목을 재밌게 줘야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시민들도 재미있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잖아요.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하다가 온나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이 온나 챌린지가 뭐냐면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온나 챌린지 시작. 씨 여름 빨리 온나 씨 여름 수련회 하기 너무 빨리 온나 오늘 온나 들어온나 온나 여름 수련회 왔나 신나고 재밌다 예. 네. 단순히 여름 수련회를 그냥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컨셉들의 영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홍보했는데요. 우리 CCC도 단순히 그냥 그런 이미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챌린지를 만드는 것이 또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요. 네. 2017년도에 했던 우리 CCC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팀에 디자인팀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간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생신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 연예인들 생일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 간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요거를 한번 이미지를 따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블로그나 트위터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냥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오고요, 신문에 나오고 이런 블로그에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댓글이었습니다. 일반인들 댓글이 진짜 재밌었어요. 2017번째 생일이라는 게 간지 쩐다. 다른 전광판은 끼껏해야 20몇 살인데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진짜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재미있게 다가가면 정말 이 일반인들도 이것에 반응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에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재미있게 하는 것들을 방향성을 좀 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지구에서 했던 사역인데요. 청주대학교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요즘 캠퍼스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킥보드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에 보시면 종이를 붙여요. 보물찾기 지도입니다. 지령을 넣어놓고요. 이 킥보드를 타러 갔을 때 불특정 다수가 킥보드에서 이 종이를 발견하는 거죠. 종이를 발견했을 때 보물찾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보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물이 CCC 포스터가 됩니다.
포스터가 보고 발견했다면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연락처를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 선물 이후에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캠퍼스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순위를 정하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의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창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MBTI, 그리고 자기 심리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게 된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제 MBTI는 예전부터 사역적으로 이용했던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도 많고 간사님들도 MBTI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사역적으로 잘 활용하면 이 나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지구에서는요, 소명을 가지고 이런 강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오래전부터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팬데믹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된 게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가죽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M에서 했던 가죽 공방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했던 정성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만을 열어가지고요.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지부에서도 수녀님들 여러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보다 소그룹을 선호하고요. 그 소그룹 속에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이 가죽 공방팀에 저희 와이프가 있어요. 저 VLM에서 만든 사역이고요. 이 가죽 공방은 공주랑 숙대에서 이루어졌고요. 서재부에서도 이런 가죽 공방을 하고 싶으면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이 키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트를 가지고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 자매들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형제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파우치라든지 카드, 지갑을 만드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포인트는요, 바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공방을 할 때도 첫날은 이 케이스를 만들고 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지만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의 만남을 갖고 두 번의 만남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관계 맺는 법, 달라진 친구의 개념입니다. 네. 혹시 임종호 화사님, 네. 혹시 친구 많이 있으시나요? 임종호 화사님?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임종호 화사님 친구는 어떤 분들인가요? 보통 이 시맨 관계인 것 같아요. 동기들. 혹시 그러면 그 SNS상에서 친구가 혹시 있으시나요? SNS 상에서 친구요? 네네. 아니요. 네. 이제 이러면 이제 나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종호 사님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네. 농담이고요. 이제 친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호 사님. 이해하시죠? 네. 네. 임종호 사님이랑은 저희 교회 같은 셀이에요. 그래서 임종호 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네. 지금 세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라든지 SNS 팔로우, 구독하는 사람들이 친구로 인식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와 구독하는 것들, 그리고 팔로우 맞는 것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관점이 오프라인에서 초중고 대학교에서 했던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진짜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것, 팔로우 하는 것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관계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SNS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팔로워들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SNS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확대되었다는 것들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내가 관계 맺는 법이고요. 혼자도 좋지만 사람의 온기가 그립긴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대가 초개인화 시대가 되면서 관택이라 해가지고 관계 맺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온기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사역적으로 정말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40기들이요 필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언니 프로젝트, 공감 프로젝트, 생명의 꽃이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사연을 받고요. 그 사연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시면요.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꽃을 전달해 주면서 SNS상에서 소통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끔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지구에서는요. 밥티스트 삼시세끼라고 해가지고요. 도시락이 있는데요. 요거를 인스타나 에타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밥티스트라 해가지고 이것들을 또 사역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CCC의 특징이 이거죠. 한번 영상을 볼게요. 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초반에 도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1학년들이 지금 68%가 관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다가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 영상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 사랑의 온기잖아요. 이 온기는 누구도 전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CCC의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온라인상에서 그것들을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인데요. 내가 관계 맺는 법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N번방이라든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불의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포출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조깅과 이 쓰레기 줍는 것, 환경 문제를 접목시켜서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 줍는 이런 운동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우리 그 제주도에서 수련을 했잖아요. 수련회 이후에 제주도에서 쓰레기 줍는 운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캠퍼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그 CC 조끼 있잖아요. 조끼 입고 캠퍼스에서 쓰레기 줍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전도를 하는 거죠. 이미지 전도를 하고 SNS상에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C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캠퍼스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외 사례들은요. 서울 성북교회에서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이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려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줄 것 같은데 매일 80명에서 90명의 학생들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3, 4년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고 학생들도 교회에 대해 안정감을 가짐으로써 이 도시락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이것들을 도시락을 그냥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과 연합해서요 쿠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쿠폰을 매주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발송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 쿠폰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들, 지역 사람들이 되게 반응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캠퍼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온라인 상황이지만 학교 근처에 카페, 식당들 되게 많잖아요. CCC와 협력을 맞아가지고 쿠폰을 만들어서 이 쿠폰을 일반 학생들에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서 이 쿠폰을 나눠줘서 이 쿠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역 상권도 되게 좋고 학생들도 좋고 우리 CC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쿠폰들을 활용하는데 지역 상권들과 연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원 성북교회인데요. 간사님들, 수장님들 당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그 무료로 나눔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교회에 당근 이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 나눔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이 상자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상자를 열고 그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한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가져갈 때 거기에 전도지까지 넣어서 전도지를 읽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 순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무료 나눔 물품들을 동아리방에 이 당근마켓 바구니를 만들고 바구니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안에 복음 메시지, 선물들을 같이 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남 우리들 교회에서 한 사역입니다.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서 교회에서 선물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 학생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해주고 부모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아 정말 기독교 좋은 거구나 라는 사례들을 가지고 되게 좋았던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부에서도 학생들이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물들을 배송하는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온라인 사역을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사역에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끈기와 시간,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CCC에서 영화 리뷰를 했어요. 보시면 4년 전에 했거든요. 4년 전에 이제 이 블랙이랑 뭐 부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4년 전에 조회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같은 경우는 9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은 진짜 결과가 보이지 않고요. 더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간사님들이 꾸준함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간사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를 포스팅하는 시간은 6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하면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 시민들의 특징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어떤 학생들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재밌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분화됐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우리 CC가 가지고 있던 그 틀만 가지고 전도하고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화됐기 때문에 세분화된 소그룹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춰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서 게이트웨이 훈련할 때인데요. 영상을 가지고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할 때인데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표정이 진짜 전문 용어로 썩었더라고요. 썩었는데 저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전도를 안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듣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왜 그 얼굴 표정이 안 좋으셨나요? 물어보니까 실은 며칠 전에 똑같이 이 영상 전도를 그 사람 말로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입해서 너무너무 싫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정말 미안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역효과가 난 것 같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형님이 이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게 됐고 30분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약간 디스하는 것 같지만 신라면 내수용과 수출용입니다. 내수용 보시면 건더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출용이 보면 건더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건더기를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 그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경, 우리 순장님이시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도하면 어떠세요? 전도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걱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담대히 거하리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면 두렵잖아요. 하기 싫고 잃어버린 영혼 죽게 돌아오는 감격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도 전도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는 전도를 어려워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좀 약간 핑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기독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GTC 이제 게이트웨이 훈련을 했는데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게이트웨이 훈련을 해야 될까? 온라인에서 하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GTC 훈련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전도하러 나가보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반신반의했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과연 전도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감동적인 것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황,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리 순자님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에서
진짜 한 명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게이트웨이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거든요.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요. 진짜 길거리에 지나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캠퍼스에 이단들이 없어요. 그래서 클린 지역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회구나. 이단들도 전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도하면 되겠구나라는 패러다임의 전화가 필요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시도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온라인 전도라든지 전도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도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클린 지역, 전도의 클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들, 이런 인식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최소한의 것부터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시도해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두렵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식인 검색에 홍익대학교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학생들 그 질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고 마지막에 링크를 다는 거예요. 인스타 링크를 다는 거예요. 홍대 CC 링크라든지 서지부 링크를 달아서 한번 그 링크에 들어오고 CCC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댓글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튜브가 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보시면 여기 6 있죠. 좋아요. 저는 소양을 좋아하는데 소양 그 비긴 어게인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댓글을 다는 건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각 캠퍼스마다 인스타가 있잖아요. 인스타 데이를 정해가지고 인스타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캠퍼스, 다른 지구 댓글 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부터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인스타, 이 온라인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선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지역적으로 얘기해요. 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우리 모두가 SNS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이 어디죠?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이런 SNS입니다. SNS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스타 하시고 유튜브 활동하시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SNS가 선교지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뭐라고 부르죠? 네,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미디어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생명의 달이라는 영상입니다. 삼성생명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 삼성생명에서 그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생을 가장 많이 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이제 마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난간을 높게 설치해서 아예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릴 때 이 안전망을 설치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뭐 통 튀어서 한강에 투신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이후에는 들어가지 말게 문을 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성생명은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난간을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이걸 맞춰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고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 이렇게 4개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읽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작은 첫걸음. 다시 희망을 만들고,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다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네, 영상 되게 감동적인데요. 이 영상 볼 때마다 되게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이 일들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자. 이 멘트가 계속 가슴에 남았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정말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었고요. 이 마포대교 영상, 생명의 다리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처음에는 진짜 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 마포대교에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포대교에 와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 인위적인 빛은 한계가 있구나. 진짜 빛을 비춰줘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 초반에 기독 청년들도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학생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오늘 또 수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있고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수장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한데 누가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라인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빛을 정말 비춰주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정말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맞는 사역은 무엇일까? 아직도 고민인 것 같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 1년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 빛을 비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서지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캠퍼스에서 정말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